이철원 교수님 강의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남은 시간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남은 게 이제 대승불교의 마음인데, 대승불교 마음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내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물론 뭐 초기불교, 부파불교의 마음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쉽게 하니까 쉬운 거지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근래에 오래전부터 새벽 6시에 줌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읽는 건데 주관하시는 분은 서울의 송파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나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명 남짓 대부분 스님들이고요. 들어와서 이제 니까야를 읽는데 니까야를 읽으면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대충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 중에 어느 스님 한 분은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니까야를. 니까야를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설명을 달아놓은 거를 주석서라 그러거든요. 주석서에 또 주석을 달아놓은 거를 복주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석서, 복주서를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한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조금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은 설명을 하시는데 아이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게 짜증이 나서 어저께부터는 어, 줌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것까지는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너무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교학적이라 그러거든요. 교학적으로 너무 파고들면은 오히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어느 정도 알고 부처님의 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거를 막 너무너무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파고들면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자기네들끼리도 왈가왈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오히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스님이 너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자꾸 니까야를 읽는데 방해가 돼요. 자꾸 스톱시키고 자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다가 몇 분이, 거기 참여했던 몇 사람이 거의 동시에 나와버렸습니다. 나도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차라리 내 혼자 공부하고 그 시간에 명상 수행하는 게 낫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깊게 하려면 어렵다 말이에요. 초기 불교도 어렵고, 부파 불교도 어렵고, 대승 불교에 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꾸 개념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철원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내 짐작을 합니다. 내가 이철원 교수님 강의도 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동시에 같이 안 들어오지만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강의할 때 이철원 교수님 옆에 뒤에 앉아서 들으셨고 이철원 교수님 강의했을 때 나도 와가 다 들었습니다. 거의 뭐 9번, 10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들어도 참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학생들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제 내가 누차 설명했지만은 이거는 마음과학이고 뇌과학인데
뇌과학을 가지지, 뇌과학적으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꺼져라 안 말로서 듣는다.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뇌과학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내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이철원 교수님이 설명했던 거에 약간 설명이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나는 뇌과학으로 깨끗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부파불교까지는 그런데 대성불교에 오면은 어려워져요. 나도 뭔가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걸 일단 전제를 하고, 그래도 아마 이럴 거라는 거를 뇌과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도록 합니다. 자, 이철원 교수님 강의 노트입니다. 유식, 오로지 식, 인식이다,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제 마음법,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오로지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고, 여기 뭐 칠판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탁자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대상은, 대상은 밑에 보면은 무경이다. 대상은 없는 거다.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마음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거는 뇌가 안다 그랬잖아요. 뇌는 이 우리 두개골 속에 까만데 동굴 속이라고 그럴까 이게 그 속에 들어가지고 사실 뇌는 이 세상을 보지를 못해. 뇌는 직접 이 대상을 만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만나노?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내 눈을 통해 가지고 상을 맺어서 내가 그거를 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내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 상이, 그 망막에 맺힌 상이 이렇게 시상을 거쳐서 시각 퀴즈로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보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아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알미,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 암과 정확하게 일치를 할까? 이거를 좀 강조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세계는 오직 인식에 의해 이루어진, 여기까지는 맞지, 그죠?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망상이다. 망상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 망상인 이것도 마음이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지 대상은 없다. 그래서 마음만 있지 대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가. 그러면은 대상은 전부 헛거고 망상이고 내 마음만 있느냐. 이런 사실을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박문호 그 박사, 박문호 박사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뇌과학자라 그러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그 불교 방송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 가서 강연을 많이 하는 박문호 박사 얘기 들어봤죠? 그 경주 출신입니다. 내하고 나이가 같고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이거든요. 뭐 전자공학 연구소에 있다가 마음에 대해 갖고 불교에 대해 갖고 관심 있어가 그때부터 뇌를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뇌과학자로 통하는데 그 박문호 박사가 하는 유튜브를 한번 보면 이 세상 전부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왜? 왜곡돼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 세상은 인식에 이루어진 망상이다. 헛거다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이게는 과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스크린이 이게 망상이가 이게 없는 거가.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도 있는 그대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뭐 정확하게 퍼센트는 잘 모르겠지만은 99.9999%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수학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다 물리 그 보이는 게 다 그 가짜 같으면 그 물리학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가끔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방바닥에, 거실에, 뭐 이렇게 막 그 굉장히 깊이 떨어지는 그 호울 같이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개나 고양이 가다가 말고 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평평한, 그림이 어떻든 간에 평평한 마룻바닥인데 그림 때문에 그 진짜 그 홀이 있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그때 그 그림은 사실은 평면도인데 우리한테 그게 입체로 밑에 푹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림이죠. 그죠? 야, 그런 거는 망상에 해당되는 거 맞지?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양새가 있으면 그거는 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도라 하더라도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 인식해가지고 홀이라고 깊은 구멍이라고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거를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부 진짜인데 가끔 가다가는 인식을 잘못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법 유식은 이런 거는 이제 법이 법은 없고 마음만 있다는 것은 뜻으로 잘 이해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 중이니까 문자 줘. 미안합니다. 집사람이 지금 제주도 놀러 갔는데 부산에 내리면 오는 리무진을 예약을 2개 해놨는데 그중에 1개는 취소를 해야 돼가지고 취소할 시간이 다 돼요. 전화하는. 자, 마음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뭐를 안다는 건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뇌는 직접적으로 대상을 이렇게 만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나는 거가 전부 다다. 이런 뜻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다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이게 뭐 실제로 다 그렇다. 너무 말 그대로만 믿지는 말고, 단말뜻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체 일설하고 심체 별설. 부파불교까지는 마음을 그냥 하나로 봤다. 마음의 어떤 그 측면에 따라서 시의식이라고 나누었을 따름이 지금 전부 다 같은 마음이라고 봤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서 특히 유식불교에서 이거를 세 개의 다른 마음으로 나누었다. 식은 의식이고, 의는 말라식이고, 심은 아리아식이고, 각각의 이게 다른 실체의 마음이더라,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마음은 뇌가 만드는 거잖아요. 뇌가 만드는데, 이 심의식을 만드는 뇌가 이 뇌의 각각 다른 부위더라, 이 얘기라. 앞에 법화불교까지는 그것까지 몰랐고,
물론 여기도 유식하게도 뇌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각각 다른 마음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뇌과학으로 보면은 이 심을 만드는데 의를 만드는 뇌, 식을 만드는 뇌가 뇌에서 각각 다른 부위에서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를 뇌과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이 일어나는 데는 이게 의식이 이게 식이라고 했는데 식이 일어나는 데는 요 의하고 심이 같이 작용해 주더라. 이게 의고 식인데 의하고 심이 같이 작용해 주더라. 감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의식이 될 줄을 알았는데 감각에서 바로 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감각이 들어오면은 7식, 8식을 거쳐서 다시 돌아 나와서 의식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감각하고, 그러니까 즉, 전오식하고 의식은 표층의식, 대상의식 혹은 표층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말라식하고 아레아식은 심층의식이라고 그러고, 요 심층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위에 요 표층의식은 의식에 올라온 마음입니다. 요, 이 점박이 대상을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이게 뭔지를 알려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순간적이었지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반 달마시안이라는 걸 아는데 처음에 이 점박이 그림을 봤을 때는 저게 도대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몰랐는데 이걸 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자꾸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했잖아. 그래도 결국은 여기에 맞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달마시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즉 어떤 대상이 뭔지를 알려면은 기억이 필요했더라 하는 걸 우리 저번에 알았잖아. 그죠? 그 기억이 저장된 곳을 아레아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 식은 심의식 할 때 심에 해당되는 걸로 이건 따로 하나의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생겨서 식이 생기면은 그게 반드시 저장이 되더라. 그 저장된 것이 다음번에 인식할 때 개입을 하더라. 자, 뭐를 감각할 때에 감각이 쑥 들어와서 저장식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이게 전오식이 되든 의식이 되든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레아식, 말라식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합시다. 어쨌든 이 아레아식하고 말라식, 심층의식이 의식을 만드는데 혹은 전오식을 만드는데 같이 작용을 하더라. 전오식에서부터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으로 쭉 정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의식이 나타나고 전오식도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내 그림 같은 거 보면서 다시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식학에서 변행심소법이다. 두루 나타나는 법이 심소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라도 꼭 필요한 5가지 심소다.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파 불교에서, 테라와다 불교에서, 특히 이제 상자부 불교, 테라와다 부파 불교에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반드시들, 모든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부스 7가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7가지를 얘기를 했고, 유식 불교, 유식학에서는 5가지를 얘기를 했다. 접촉, 같죠, 그죠? 다음에 수상사, 수상사, 같죠, 그죠? 다음에 자기, 마나시카라, 같죠, 그죠? 자, 다른 게 요 2가지라. 생명 기능하고 집중. 정신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에 집중, 포커싱 해야 된다 하는 거. 이 2개를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더 상정을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요거 빼고 5가지만 상정을 하고요. 어떻든 막 그렇다고 알고 넘어가면 되고, 이런 거는 서로 비교해갖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있었는데 유식학에서는 없는 마음에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거 하면은 그 2개를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죠? 라고 느낌인데, 느낌을 받아들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데가 흔히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그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을 한자로 수다고 해놔 놓으니까 이 수는 느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숫자죠. 받아들일 숫자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느낌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느낌도 아니고 뭐 받아들인 거 합해가지고 느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수로 번역하는 게 느낌이 한자로는 수인가? 나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자로, 느낌을 한자로 수라 그래요. 수는 받아들일 숫자인데. 이 웨다나라는 게 팔리어로 이게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웨다나는 느낌이에요, 느낌. 웨다나를 찾아보면 느낌이거든요.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느낌. 감정이 아니고, 이 느낌에서부터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 감정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밑바닥의 가장 기초적인 느낌. 이거 어떤 톤, 느낌의 톤, 이거를 웨다나라고 그럽니다. 받아들임, 나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상도, 인식이라 그래가 뭐를 아는 것,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받아들여 이름을 붙이고 대상을 한정하고 구별하여 규정함.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자, 대상에 명칭 붙이고 이미지 받아들여 가지고 이름 붙이고 구별하고 이거는 뭐다고 하면은 그거는 마음이죠. 그죠? 마음. 구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상이라는 거는 그런 알미 일어나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수가 그렇듯이 수가 감정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톤이듯이 상도 어떤 그가 뭐라고 알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초보적인 그거를 상이라 그럽니다. 분별하고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 전에, 아주, 아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알미예요. 자, 이게 포인트라 그러면은 상을 가지고 이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알미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억 정보하고 이거를 대조를 해갖고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이름 붙이고 뭐 이러기 전에 어떤 시작하는 삶의 시작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차도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인 작용이고, 이 전부 다가, 여기 있는 거는 이 마음 부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의식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더 발달을 해가지고 의식에 올라온 마음이 되는 거라. 이런 것들은 심소라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음을 만드는 어떤 팩터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힘이 커져가지고 마음이 되는 거라. 의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이해가요? 심소하고 심하고, 그러니까 마음하고 마음 부수라는 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에 올라오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의식에 올라와야 마음이라. 이게 포인트다 하는 건 의식에 올라온 마음이라. 그러나 이게 포인트라고 이 대상을 알려면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스테이지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내 뇌가 작동을 하겠죠. 그죠? 무의식의 수준에서. 그게 작동을 해가지고는 의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왔을 때 그게 마음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의식 속에서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의식 레벨에서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에 대한 개괄적인 거였고,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봅니다. 여섯 번째씩 의식. 자, 마노 윈냐나. 이게 빨리어거든요. 빨리어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는 위지아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죠? 아, 그렇고, 니까야에는 전부 윈냐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빨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거는 붓다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66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생긴다.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귀의 아르마리가 생긴다. 혀와 맛을 조건으로 혀의 아르마리가 생긴다. 몸과 촉감을 조건으로 촉감, 몸의 아르마리가 생긴다. 다섯 개 위에 전오식을 얘기하고 밑에 마지막으로 만호와 법경을 조건으로 만호와 법경을 조건으로 만호윈냐나 의식이 우빠짜티 일어난다. 이게 빨리어예요. 이게 빨리어라. 이게 이제 빨리어를 나도 이제 조금 아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빨리어가 원래 말만 있었지 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차용해가지고 철자를 차용해가지고 적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영어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위에 뭐 이런 물결 표시도 하고 밑에 점도 찍고 어떤 건 보면 위에 줄도 긋고 점도 찍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어라는 거는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어가지고 세종대왕이 그래서 백성들을 어여삐 엮여가지고 한글을 창제했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로 빨리어라는 거는 있었는데 부처님 시대 때 말은 있었는데 언어는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적을 때는 영어 철자를 가지고 적었다. 자, 어쨌든 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붓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호라는 것이 의근이 법을 조건으로 만나서 의식이 생긴다. 붓다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만호가 뭔지, 의식이 뭔지, 이런 거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좀 했으면은, 참, 현대 뇌과학이 급속도로 발달을 했을 텐데, 아마, 그것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몰랐으면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더 이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앞에 있는 전호식을 통합해갖고 의식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근데 만호가 뭔지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심층 의식하고 이 표층 의식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인식, 의식이 발생한다. 뭐가 인식이 생길 때에 이것이 달마시안이라고 우리가 알 때에 감각이, 이거를 보는 눈의 감각에서부터 쭉 이 전오식,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이 다 관여해가지고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눈의 아르마리도 생기고, 이게 의식이 올라와가지고, 아, 저게 달마시안이라는 그런 의식도 생겼다. 감각에서부터 바로 전오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감각에서부터 바로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감각이 있으면은 말라식, 아리아식으로 쭉 다 같이 관여를 해가지고 전오식, 의식이 생긴다 하는 거고, 다음에 의식은, 어, 의식이라는 거는 앞에 일어나는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합하는 거다. 이철원 교수님에게 잘 설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통합하는 거다. 그리고 이가 기억하면 됩니다. 눈은 보는 것만 알고, 귀는 듣는 것만 알고, 코는 냄새만 알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오는 걔네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볼 때, 문일수라는 교수가 어떤 말을 갖다가 이런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제스처를 지으면서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 하는 거를 소리 듣는 거, 표정 이런 거를 같이 안다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통합하느냐 하면은 만오, 의식이 통합한다. 통합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 다음에 의식은 오그 의식하고 불구 의식이 있더라. 자, 요거는 이제 부파불교에서부터 더 나아가가지고 유식학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보면은 요 구자가 구비할 구자지, 그죠? 뭐 다섯 가지 감각 의식, 전오식을 구비해서 생기는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비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전오식하고 관계없이 생기는 거고, 전오식하고 같이 생기는 의식, 전오식하고 관계없이 생기는 의식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오식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동년이. 장미꽃을 보고 그 시간에 이게 장미라고 아는 거. 같이, 같은 시간에 이제 아는 거. 전오식하고 의식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 요거는 꽃을 보고, 장미꽃을 보고 애인 생각을 했다.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죠? 다른 시간에, 자, 알미, 요 장미, 현재 장미를 보고 과거에 뭐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연합신경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 우리 뇌가 정보를 저장을 할 때에 유사한 것, 관련되는 것들은 서로 연결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봅니다. 프레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와서 이리 와 보면은 브리치즈를 좋아하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백인이고, 이렇게 와서 보면 남성이고, 이렇게 보면 교수고, 차는 수바루, 일제 수바루를 타고 다니더라. 프레드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해서
신경망이 형성되더라. 신경망이 형성된다는 거는 기억이 형성된다는 거니까 그걸 연합 기억이라고 보면 되고, 자, 뇌에 복잡하게 신경망이 만들어지는데 마음이 체화가 되는데 아무데나 여기저기 막 지멋대로 장소가 지멋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관된 것들은 연관돼서 저장이 되더라, 체화가 되더라. 서로 다 연관됐단 말이에요. 프랭크라는 사람은, 프랭크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흑인이고, 남성이고, 주식 중매인이고, 차는 마세라티라는 거를 타고 다니고, 치즈는 뭐 휘즈 치즈를 좋아하더라. 연결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정보라는 게 그렇게 돼야지 하나가 단서가 잡히면 그게 되는 게 주르륵 다 끌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독사라고 적어 놨는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별명입니다. 그, 완장차고, 뭐라 그래요? 귤 담당하시는 분. 무슨 선생님이라. 애들 규칙 어기면 잡는 선생님 있잖아. 수학 선생님인데 그거를 맡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은 또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 이게 자습하는 시간, 자습 시간에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자습하라 하면 자습 잘 합니까? 떠들고 놀지. 그래 떠들고 놀다가도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대가 나는 거라. 저 독사 온다, 독사 온다. 그럼 조용하죠, 그죠? 독사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는 조금, 어쨌든 좀 특이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죠? 누구, 안 봐도, 이렇게, 발자국 소리 들리면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압니다. 고양이도 내가 들어오면은, 고양이가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 방에 같이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집 사람이 들어오면은 꼼짝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내가 들어오면은 어머니 표현으로 벼락같이 일어서 나간대요. 왜? 안 들어와도, 현관문 열고 아직 안 들어와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난 줄 아는 거라. 고양이만 해도 고양이 뇌에 내 발자국 소리하고 내 모습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다, 그죠? 사람인들, 하물며 사람이야. 그래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야, 독사 온다, 독사 온다. 이렇게 하면 조용하고 공부하는 척하고, 그죠? 야, 연결돼 가지고 있다, 정보는. 서로 유사한 것끼리는 연결해서 정보를 저장을 한다. 꼭 도서관에 사서가 새 책이 한 권 들어오면은 아무데나 꼽아버립니까? 안 그러죠, 그죠? 바코드 딱 붙여가지고, 바코드라는 건 분류하는 거잖아. 분류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는 가장 이 책이 관련이 깊은 데 가서 거기다 꼽아 놓는다, 그죠? 도서관에도 그런 책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해서 꼽아 놓는단 말이에요.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미를 보는데, 장미를 딱 보는 순간 장미하고 연결된, 애인 생각이 나는. 더 나아가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한테 줬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망으로 보면은 이거를 연합신경망이라고 그러고, 기억이 저장으로 보면은 연합기억이라고 한다. 이 연합신경망 때문에 부동연 의식이라는 의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불구의식, 전오식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 오감 후에 일어나는 의식. 이거는 오감하고 관계없이, 이건 오감 후에 일어난다는 거는 방금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소리는 이제 음악은 꺼져서 지나갔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여운이 있어가지고,
음악적인 생각, 느낌이 일어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전후식하고 좀 가까운 시간에 일어나는 것. 독두의식은 다섯 의식과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의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 선정 중에 일어나는 거, 공상망상하는 거, 꿈속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네, 불구식이, 이런 독두의식이 있고, 어떤 그 전후식 다음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이건 회상이다. 그죠? 이건 오후 의식은 회상이라고 보면 되고, 독도 의식은 그러면 진짜로 전후식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느냐? 천만에, 천만에. 전후식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떨어져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거기에 대한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거라. 그게 독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학에서는 이 오래 저장됐던 게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두의식이라 그랬고, 그거는 불구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내가 한번 경험해 봤던 거, 생각해 봤던 거, 혹은 거기에서부터 조금 변형된 거,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없다. 귀신이 있다. 저승사자가 있다. 이거는 그럼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일어나노? 그런 건 독도의식이다, 그죠? 독도의식인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계시는데, 자꾸 꿈에 검은 커다란 갓을 쓰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나타난대요. 뭐겠어요? 저승사자죠, 그죠? 그 저승사자가 왜 자꾸 나타날까? 자꾸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승사자라는 걸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죽을 때 되면 이제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저승사자를 생각하는 거라. 그게 꿈인 둥, 뭔 둥, 뭐,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귀신, 귀신이 왜 나타나겠어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귀신이 탁 튀어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뭐, 날 헛기고 그럽니까? 천만. 내가 귀신을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자꾸 내가 상상해서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그렸기 때문에. 내가 직접 봤던, 상상을 했던 간에 내 뇌에서 그런 회로가 돌아가면은 그거는 반드시 체화된다 그랬다, 그죠? 상상이건 실제로 보건 관계없어요. 내가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그 그릴라 하는 마음이 나오면 내 뇌에 어떤 회로가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게 돌아가고 나면 반드시 그 회로가 저장으로 체화돼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내가 실제로 봐서 경험해서 만들어진 체화된 회로인지 아니면은 상상해서 만들어진 회로인지 어떤 나중에 가면 구분이 애매모호해져 버려. 그래서 귀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나는 캘리포니아 어느 해변에서 예수님하고 해변에 같이 걸었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내가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 혹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거를 불구의식이라 한다. 전호식하고 이거는 말뜻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식이라는 건데, 뇌과학으로 이해를 하면은, 엄밀하게는 그렇지는 않고, 내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 혹은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꿈에도 나타나고, 졸 때도 나타나고, 선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저장됐던 게, 이 아래아식이 저장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 오래전에 기억해놨던 게 다시 나타나는 것. 이게 불구의식이다. 한번 체화되는 뇌신경회로는, 즉, 내 뇌에 있는 뇌회로는 항상 활동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로가 있는데, 내 뇌에 회로가 있는데, 활동하지 않는 회로는 없다. 모든 회로는 항상 활동하고 있다. 약하게. 그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활동이 커지면은 의근에 포섭돼 가지고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뇌신경회로는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커진 놈이 의식으로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떨 때 커지느냐? 뭔가 큐가 있을 때. 네? 뭔가 큐가 들어가면은 그게 커진다. 요거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자, 요 그림을 봅니다. 여기가 전전두엽이다. 전전두엽에서 이 의근이라는 게 대상이 5가지 감각문을 들어오면은 의근이 전향해서 받아들이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다. 그죠? 의식이 되고, 다음에 저장됐던 것들 가운데서도 체화됐던 여러 가지 회로들, 체화된 마음이라고 적어 놨는데, 요 문어같이 생긴 요 하나하나의 마음들이요. 저장된, 체화된 마음이라. 요런 체화된 마음들이 우리 뇌에 저장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들이 계속 활동을 쿵닥쿵닥쿵닥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펑 커지면은 마찬가지로 의근이 여기까지 잡아옵니다. 그러면은 의식으로 올라오죠. 요거를 불구의식, 요거는 오구의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에 의해서 의식이 생기는 거는 오구의식이고, 체화된 마음에서부터 의식이 생기는 거는 불구의식이라 그러고,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의문 인식 과정이고, 오감문 인식 과정이라 했는데, 뭐 이것만 넘어가겠어요. 어쨌든, 체화된 마음이 뇌신경 회로로 체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내든 경험을 하든 하면 그런 경험이나 마음이 뇌에서 어떤 뇌활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불러일으켜진 뇌활성은 반드시 신경회로로 체화된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한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조용하게 항상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그게 어느 체화된 마음이 퐁 커지면은 의근이 그거를 잡아서 의식으로 올린다. 자, 요거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거는. 지금까지는, 그죠? 이런 거는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러고, 오심이다. 오심, 5가지 마음인데, 어떤 대상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볼 때에, 그 접촉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뭔지 살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결정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덤덤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흘러간다. 이 다섯 가지 마음을 자은대사가, 자은대사가 규기스님입니다. 자은대사가 이런 다섯 가지 마음이 흘러간다. 언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에. 이거를 자은대사의 다섯 가지 흘러가는 마음, 오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유식학이거든요. 유식학 중에도 가장 나중에 발달한 법상종이라 그럽니다. 법상종의 스님이신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요거 꼭 읽어보면은 뭔가 인식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어요. 자은대사가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인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꼭 저쪽에 이제 유럽에서 뭐 잡은 거 있잖아요. 아, 축구 선수 누구? 나 어릴 때 나 자본주의만 쓰고 자본주의 생각이 나는데, 손, 손 누구? 손흥민이. 손흥민이 유럽의 EPL에서 뛰는데, 우리가 직접 못 봐도 텔레비 중계하잖아요. 그죠? 텔레비 중계하면은,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거를 뇌에서 일어난다고는 작은 대사는 그렇게 말은 안 했지. 내가 뭔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쨌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꼭 테레비로 축구 중계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단한 그런 분석력이죠. 자은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은대사라고 그럽니다. 중국의 장안에 지금 서안에 있는 장안사에서 활동을 한 스님이라서 자은대사라 그러고 그때의 그 종파를 법상종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스님이 자은대사가 다섯 가지 마음이 흘러가더라. 언제? 인식이 일어날 때. 꼭, 인식 과정의 17찰나설하고 비슷해요. 17찰나설에서는 17가지 마음이 차례차례로 흘러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17가지 마음이 17찰나를 통해서 1찰나에 하나씩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더라 이랬는데, 자은 대사는 요 다섯 가지 마음이 일어나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더라, 의식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찰나설에서 17개의 마음이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부파불교에서 17개의 마음이 17개의 찰나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근데 여기 어평성 철이 자완하는 같은 거라고 보면은 방언가에서부터 다시 사라지는 방언가까지 9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심이라 그럽니다. 17찰나를 9가지 마음이다. 요시에 보면 9개입니다. 9가지 마음이다. 17찰나설하고 구심하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자은대사는 이거를 5가지 마음으로 의식이 일어나는 거를. 자, 요게 요렇게 되면서 여기 자완하에 오면 의식에 들어왔다 그랬다. 그죠? 의식에 들어와서 업처리를 한다 그랬잖아. 다음에 자은대사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등유심에 오면은 의식에 올라온 거라. 아니고 꼭 그렇다기보다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앞에 요거는, 17찰나로 보면은 의식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단계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요 득유심은 의식이 올라와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생각하는 거. 마차 보면은 여기도 결정심이 있다, 그죠? 여덟 번째 찰나가 결정심인데 예, 여기도 예. 결정심이 있고 결정심이 일어나면은 그전에는 탐구하는 거, 조사하는 마음 여기 있잖아. 검토하는 거. 받아들여가지고 조사하는 마음 여기 있잖아. 이걸 신구심이라고 그랬고. 앞에 요 전화하고요 만나는 거는 소리심에 해당되고. 결국 17찰나에 만나고 탐구하고 결정하고 의식 속에 들어오고. 똑같다, 그죠? 자은대사도 이런 식으로 의식에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이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7찰나설이 나와 있었는데, 17찰나설은 이게 부파불교니까 언제쯤이냐면은 요, 그, 기원전 2, 3세기, 이때 벌써 17찰나설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자은대사는 600년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거의 10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거의 1000년 후에. 근데 1000년 전에 벌써 17찰나설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왜 자은대사는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자은대사가 17찰나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7찰나설이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남방 쪽으로 가서 17찰나가 굉장히 더 정교하게 됐다 그럴까 테라와다 불교에서 그렇게 됐고 이게 같은 17찰나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것을 통해 그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장안 시안에 자은대사가 있었던 일이 들어왔거든요. 같은 17찰나도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이 가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시안에 있었던 그 자은대사도 17찰나설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심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어떤 목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번뇌가 왜 일어날까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하고 나면은 결정심이 일어나고 나면은 염정심이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염정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건데 염정심이 일어나면은 이때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덕유심에 와가지고는 이건 전부 번뇌라는 얘기라.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은대사가 이런 다섯 가지 마음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는 17찰나설에는 번뇌가 어떻게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17찰나설을 더 좀 발달시켰다 그럴까, 더 심화시켰다 그럴까 그렇게 보면 돼요. 오심이라는 게.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재미있어요. 어쨌든 자은대사가 얘기한 다섯 가지 순차적으로 일어난 마음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장미꽃을 딱 보면은, 장미꽃 보는 순간, 소리심. 대상하고 만나는 마음이 일어나고, 저게 뭐지? 탐구하고, 장미구나 하고 알고, 예쁘네? 염정심이 일어나는 거지. 예쁘다, 안 예쁘다. 되게 싫다, 뭐, 좋다, 나쁘다. 이 염정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마음, 등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인이 좋지. 어디서,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좋고,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등유심이라고 그래. 이건 다 번뇌에 찢은 마음이라. 이런 게가 다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랬다. 그러면 돼요. 소리심.
만나는 거고, 심구심, 거기에 대해서 뭔지 아는 거, inquiry, 아는 거고, 결정심은 뭐라고 결정하는 거. 다음에 좋다, 나쁘다, 하고 염정심. 다음 심상속, 그 다음 쭉 이어져 나가는 것. 등유심이라 그래요. 여기 뭐 특별하게 더 깊게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이 그림을 보면 한번 봅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 소리심이야. 저게 뭐지? 뭐, 뭐지 하고 찾아보는, 하는 게 소리심이고, 대상하고 만나는 거. 저게 뭐지 하는 게 탐구심이고, 심구심. 다음 결정심. 여기 뭐 두 사람이 있구나. 여기도 두 사람이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이건 뭐 뭔지 모르겠죠. 그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저기 두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게 결정심이고, 야, 웃기고 있네. 뭐 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염정심이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이게 등유심이다.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이 다섯 가지 마음이 차례차례로 일어난다 하는 게 자은대사 규기 스님의 오심이고, 왜 오심을 생각했느냐 하는 거는 등유심에서 우리 이 범부들의 마음은 왜 자꾸 번뇌로 차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염정심이라는 것을 여기 하나 더 끼워 넣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심은 그래서 다섯 가지 흘러가는 마음, 언제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 그게 하나 어려운 이론이었고, 인식 과정에서 어려운 이론이었고, 이 사분설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상종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규기, 호법, 이런 스님들이 네 가지 어떤 에스펙트가 있다. 인식하는 과정에. 그전에는 아니다. 일분설, 난타 같은 경우는 이분설, 진나 스님은 삼분설이다. 이런 설도 있었고, 나중에 와서 헌법이나 교기 스님은 사분설을 주장을 한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1분설, 2분설, 3분설도 있었다 하는 것을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이게 일단 넘어갑니다. 상분하고 견부. 상분은 보이는 자, 그러니까 유식 무경이라 그랬잖아.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은 없단 말이야. 내 뇌로 보면은. 뇌가 그걸 직접 만나거나 보거나 듣거나 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뇌로 보면은, 마음으로 보면은 대상은 없다. 뭐가 있노? 상은 있다, 상. 바깥에 있는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같으면 이런 그림이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상을 맺잖아. 그게 상분이야. 네 가지 분위 중에 보이는 자다 말이에요. 보이는 자가 여기에 이렇게 딱 뇌에 맺히면은 보이는 자가 그대로 그게 뭐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자를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점박이를 봤을 때 아니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 드러나지 않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이거 봤을 때 이게 소라고 알았어요. 여기에 달마시안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잖아.
나중에 이게 달마시안이고 이게 소라고 알려주니까 다시 보니까 바로 아유 달마시안이었네 이게 소네 하고 알았잖아요. 그죠? 왜? 그것들이 여기에 기억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걔네들이 본 거라. 상분을 이 기억들이 보고서 대조해가 맞춰보고 아 이거다 하고 알미 일어난단 말이에요. 느낌도 그때 일어나고 수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라.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저 아는 거라 그랬다. 그죠? 이때 느낌은 완전히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초기 단계에 뇌활성이 일어나고 뭐를 안다는 거에 초기 단계에 뇌활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이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구나. 상분, 견분. 견분은 뭐라고? 내 기억들이라고. 이 기억들이 모인 그 마음을 제8식, 알라야식, 아레야식이라 그런다. 아레야식이 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종자식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죠? 이게 종자가 기억이고, 그 기억들이 상분을 본다. 그래서 아레야식이 상분이다. 그래서 견분, 상분.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우리가 대상을 할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게 뭐라고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죠? 수동적으로 그냥 알려지면은 이런 기억이 없어도 이게 뭐라고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대조해 가지고 이것이 대상이 뭐다. 아, 이게 소가 여기에 있구나. 달마시안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안다. 그래서 대상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본다. 능동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얘기한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구덩이 같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내가 그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저게 평평한 바닥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무서워하고 나도 안 가고 고양이도 안 가고 개도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인식을 하더라. 넘어가고 이렇게 대상이 상분이 되고 그거를 보는 견분이 있고 이 견분이 상분을 봄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미 일어나가 이게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의식이 되는데 마음이 되는데 동시에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정분, 내가 앞에 여기 같은 토끼를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지분이 또 일어나더라. 그걸 자정분이라고. 이거는 토끼가 맺힌 상분이고 그 상분을 보는 기억이 견분이고 견분이 상분을 봄으로써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의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 내가 이 토끼를 보고 있다는 마음이 또 생긴다. 그걸 자정분이라 그래. 그 위에 또 마음이 생겨. 내가 토끼를 보고 있다는 마음을 또 보는 마음이 있다. 이거를 정자정분이라 그래. 그 위에 정자정분을 보는 마음이 또 있다. 정정자분. 또 위에 또 있다. 정정정자분.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위에 것은 전부 정자분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견분이 상분을 보고 의식이 일어나고 난 후에 자정분이 아, 내가 뭐를 보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는 뇌신경회로의 작동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뇌신경회로의 활성인데 상분의 마음 활성도 일어나고 견분의 마음 활성도 일어나고 자정분의 마음 활성도 일어나고 중자정분의 마음 활성도 일어난다. 이게 선형회로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차례차례로 지나가는 선형의 회로 같으면 그렇게 될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선형의 같으면 뭐가 하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게 일어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게 일어나야지. 그렇지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왜 저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신경회로는 입체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는 상분이고 하나는 견분이라 하면 어떤 두 친구가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가 동시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가 보는 그 상황을 또 다른 친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입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밝았어. 그냥. 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재개하겠습니다. 자, 입체이기 때문에, 내가 입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대상에 대해서 상이 맺히는 것, percept, 지각표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상분이고, 그러니까 유식무경이라는 거는 이거는 없고 여기에 이런 것들만 있다, 상만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내가 직접 이거를 어떻게 뭐 접촉하지를 못하니까 그 상이 생기고 그 상을 상분이라 하고 보는 견분이 있다. 견분은 상분을 주관적으로 보는데 보는 주체가 뭐냐면은 종자식이다. 이게 종자식이라는 것은 기억이고 이게 신경회로고 기억된 신경회로들이고 이거를 아레아식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뇌과학으로 보면은 상부는 percept, 짧게 얘기하면 그냥 percept의 표상, 표상이고, 그다음에 견부는 이제 보는 건데 perception, 그다음에 자정부는 내가 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self awareness라고 그랬고, 그거를 다시 아는 것, 메타코그니션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다층적 자기 반영 구조다. 내가 대상을 보는 것에서부터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 보고 있는 것, 다층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말라식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라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왜 말라식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모식 자은대사가 여모식을 상정을 했잖아요. 염정심 이건데, 염정심, 이게 좋고 나쁘고 하는 그 염호하고 같은 말이지, 염호식인데, 이거를 상정한 이유가 등유심에서 번뇌의 마음이 흘러간다. 번뇌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염정심이라는 것을 이게 있다는 것을 가정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근데 왜 염정심이라는 게 싫고 나쁘고 하는 게
왜 일어나느냐? 있는 그대로 알면 되지. 왜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끼어드느냐 하는 거죠. 그게 끼어드는 거는 아직까지 그거를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뇌에 저장된 기억 정보들은, 여기 있는 기억 정보들, 아래아식은 전부 다 번뇌하고 때가 묻어가지고 번뇌로 묻은 상태로 저장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이미지에 아사와 번뇌가 묻어 있는 채로 저장돼 가지고 있다. 요 전박이 그림을 이게 저장됐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저 순수하게 전박이들 중에 여기는 달마시안이구나 하고 그렇게만 저장되면은 그게 퓨어 이미지로 저장된 건데 거기에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가 묻어서 저장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야 저게 무슨 달마시안이고 저것도 내가 몰랐나. 그 알고 보니까 웃음네.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서 저장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마음 오염, 아사와라 그래요, 아사와. 이게 있는데 순수 이미지로만 저장돼 가지고 있으면은 번뇌가 일어날 일이 없지. 그저 그거를 알면 되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로 아는 게 번뇌가 일어나는 건데 왜 좋다 나쁘다가 끼어드느냐? 종자에 저장된 종자에 이런 번뇌가 묻어 있고 이 번뇌를 의식하는 동안에 끼어 넣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걸 말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저장될 때에 감각이 아레아식으로 종자로 저장될 때에 있는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나의 번뇌가 때가 묻어가지고 저장이 된다. 그게 다시 표층의식으로 나타날 때도 그 번뇌 심을 같이 묻혀서 표층의식으로 드러낸다. 저장하는 거, 번뇌를 붙여서 저장하고 번뇌를 묻혀서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게 말라식이다. 그래서 말라식도 하나의 근, 의근하고 같은 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근하고 말라식이라는 근이 한 개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의근은 일반적인 그 법경을 잡아오는 거고, 말라식은 오염을 잡아오는 거고, 번뇌를 잡아오는 거고, 같은 근입니다. 뭐 같은 의근에 크게 봤을 때 의근이라고 봐도 돼요. 의근 중에 한 가지는 말라식이라는 게 있더라. 이 말라식이 하는 역할은 종자에 묻은 번뇌를 잡아오는, 보습해오는 그런 근이더라. 이게 의근 말라식입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